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한 박스였습니다. 택배 왔어요. 문 앞에서 택배 기사님이 부르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커다란 박스 2개가 현관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발신인을 보니 역시나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박스를 끌고 들어왔어요. 준호는 회사에 있고 저 혼자 이 무거운 박스들을 감당해야 했죠. 박스를 열자마자 흙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무, 배추, 고구마, 감자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박스 가득, 정말 가득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보내셨네.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2~3달에 한 번씩 이렇게 택배가 왔습니다. 시부모님이 시골에서 직접 농사 지으신 채소들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신혼 살림 차리느라 바빠서 장 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렇게 채소를 보내주시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양이었어요. 저희는 둘이 사는데 이 많은 채소를 언제 다 먹나요? 냉장고에 넣을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배추 한 통을 들어 올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배추 잎 사이에서 작은 벌레가 기어 나왔거든요.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배추를 싱크대에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벌레가 싫은 건 아닌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물을 틀어 배추를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직접 농사 지으신 거니까 벌레가 있을 수도 있지. 농약 안 친 증거잖아. 스스로를 달래며 배추를 하나하나 씻었어요. 하지만 다음 배추에서도 그 다음 배추에서도 벌레가 나왔습니다. 무 속에서도 작은 애벌레가 나왔어요. 1시간 넘게 채소를 씻고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는 이미 꽉 찼고 베란다에도 채소를 쌓아뒀어요. 저녁에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또 택배 왔어? 응, 어머님이 또 보내주셨어. 준호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우리 둘이서 언제 다 먹어? 저번에 보내주신 것도 아직 남았는데. 그러게. 근데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마음이니까. 고생해서 보내주신 건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어서 보내주시는 건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일주일 뒤 냉장고 제일 안쪽에 있던 배추가 물러 있었어요. 무도 시들었고 감자 몇 개는 싹이 났습니다.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비닐봉지에 담으면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고생해서 보내주신 건데 내가 버리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먹을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다음에는 조금만 보내달라고 말씀드릴까? 준호는 TV를 보다 말고 저를 봤어요. 그래도 엄마 기분 상하실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좀 더 참아보자. 고생해서 보내주시는 건데. 추석을 앞두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님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어서 들어와. 어머님, 안녕하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이미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하신 모양이었어요. 지은아, 배고프지? 엄마가 내 좋아한다던 잡채 만들어뒀어.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잡채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한 번 맛있게 먹었던 거였는데 시어머님은 그걸로 제가 잡채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상이 가득 차려졌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까지.
네 식구가 먹기에도 많은 양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잡채부터 먹었어요. 입에 넣는 순간 얼굴을 찡그릴 뻔했습니다.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건지 달기만 했어요. 간장 향도 거의 안 나고요. 억지로 삼키며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시어머님은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준호도 잡채를 먹더니 물을 벌컥 마셨습니다. 준호 표정을 보니 저랑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지은아, 반찬 좀 싸줄게. 너희 둘이 먹기 힘들지? 아,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해먹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일하느라 바쁜데 언제 반찬 만들어? 엄마가 해준 거 가져가. 시어머님은 이미 큰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냉장고에서 반찬통들을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치, 된장, 간장, 젓갈, 나물 반찬들까지 하나하나 봉지에 담으셨어요. 어머님,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어머님은 어떻게 드세요? 괜찮아. 엄마는 금방 또 만들어. 너희나 잘 먹어. 결국 비닐봉지 3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가 또 많이 주셨네. 응. 근데 우리 냉장고도 꽉 찼는데. 그래도 버릴 순 없잖아. 조금씩 먹자.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채소들로 가득 찬 냉장고에 반찬들을 억지로 밀어 넣었어요.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님이 주신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먹고 나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너무 짰습니다. 목이 칼칼할 정도였어요. 준호도 몇 숟가락 먹더니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여보, 이거 좀 짠 것 같지 않아? 좀 그런 것 같아.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우리가 물 타서 먹자. 엄마 기분 상하시면 안 되잖아. 그 후로도 시어머님 반찬들을 하나씩 먹어봤지만 대부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나물은 너무 짰고 조림은 너무 달았어요. 젓갈은 너무 오래돼서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반찬통 여러 개가 그대로 냉장고에 남아 있었어요. 곰팡이가 핀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 또 버려야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으면서 죄책감과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성껏 만들어주신 건데. 하지만 우리 입맛이랑 안 맞는데 어떡하지? 준호에게 말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말해봤자 그냥 조금씩이라도 먹자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냉장고는 매번 시어머님이 주신 것들로 꽉 차 있었고 저희가 사온 식재료는 넣을 곳도 없었어요. 어느 주말 시댁에 갔을 때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님은 설거지를 하시다 말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래, 뭔데? 저기, 반찬이랑 채소 너무 감사한데요. 양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못 먹고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말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님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버린다고? 네. 저희 둘이서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요. 다음부터는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님은 한참 동안 저를 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그럼 그건 버리고 신선한 거 다시 가져가면 되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아니라 양 자체를 좀 줄여주시면. 아니, 못 먹을 정도로 많이 준 적 없는데? 우리도 예전에 둘이 살 때 그 정도는 먹었어. 시어머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제 말은 저희한테는 양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밥도 안 먹나 봐. 우리 때는 반찬 이것저것 해놓고 먹었는데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그럼 신선한 것만 먹고 오래된 건 버려. 그러면 되잖아. 시어머님은 다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양을 줄여달라는 거였는데 시어머님은 계속 버리고 새 걸 먹으라고만 하셨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준호 옆에 앉았어요. 어떻게 됐어?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말씀은 드렸는데 줄여주시겠다는 말씀은 없으셔. 그래, 뭐라고 하셨는데? 버리고 신선한 거 먹으라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한 번 하시기로 하면 꼭 하셔야 직성이 풀리시거든. 그래도 저희가 힘들다고 했는데 조금만 참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택배가 왔고 그 다음 시댁 방문 때도 반찬을 한가득 주셨어요. 오히려 양이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한 번 말했는데도 안 통했는데 또 말하면 뭐 하나 싶었거든요. 그냥 받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죄책감은 점점 무뎌져 갔어요. 다음 시댁 방문 날 저는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가져갈 반찬량을 정하기로 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반찬 좀 싸줄게. 아, 어머님. 저희가 직접 골라도 될까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갈게요. 시어머님은 잠깐 머뭇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알아서 담아가. 저는 작은 반찬통 3개만 골랐습니다. 김치 하나, 나물 하나, 멸치볶음 하나요. 냉장고 앞에서 이것저것 보시던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가져갈 거야? 더 담아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희 둘이서 먹기 딱 좋아요. 그래. 그럼 뭐. 알아서 해. 시어머님 목소리가 조금 섭섭하게 들렸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반찬통을 챙기고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가니 준호가 차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갈 준비됐어? 응, 가자.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집을 나서면서 왠지 모를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잘했어. 우리가 먹을 만큼만 가져왔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트렁크가 반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 김치통, 멸치볶음, 장아찌, 젓갈, 나물 반찬들까지. 제가 담았던 작은 반찬통 3개 외에 커다란 봉지 2개가 더 있었어요. 이게 뭐야? 준호도 놀란 표정으로 트렁크를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더 싸주신 것 같은데? 언제? 나는 이거 못 봤는데? 아까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엄마가 차 트렁크 열어보시더라. 그때 넣으신 것 같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화장실 간 사이, 딱 그 짧은 시간에 시어머님이 트렁크를 열고 반찬을 가득 실어 놓으신 거였어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미안해서 그러신 것 같아. 내가 너무 적게 가져간다고 생각하셨나 봐. 적게 가져간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양을 가져간 거였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트렁크에서 반찬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억울한 건지, 아니면 무서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이상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제 말은 안 들으시는 걸까요? 반찬들을 부엌으로 옮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고마움이 아니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고생해서 해주시는 거니까, 정성이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제 의견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고마움보다 무서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서연이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서연이를 안고 웃으셨죠. 우리 손녀 참 예쁘다. 그치? 네, 어머님. 서연이가 새 돌을 지나면서 말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를 집에서 불렀어요. 엄마 되지, 아빠 되지. 준호와 저는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다음 시댁 방문 때 서연이가 시어머님 앞에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시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노래 잘하네. 역시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연이가 요즘 말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 아빠 닮아서 똑똑한가 봐. 시어머님은 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한두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비슷한 말이 반복됐습니다. 서연이가 블록을 쌓으면 아빠 닮아서 손재주 좋네. 서연이가 그림을 그리면 아빠 닮아서 예술적이야. 서연이가 밥을 잘 먹으면 아빠 닮아서 건강하게 크는구나. 모든 게 준호를 닮아서였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서연이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낳은 아이잖아요. 밤새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아플 때 병원 데리고 다닌 사람도 저였고요. 근데 왜 모든 게 준호 덕분인 걸까요? 어느 날 서연이가 숫자를 10까지 셀 수 있게 됐어요. 시어머님께 보여드리니 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우리 서연이 벌써 숫자를 세네. 역시 아빠 닮아서 머리 좋아. 아빠가 어렸을 때도 똑똑했거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연이가 요즘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도 아빠 닮아야 돼. 그래야 공부 잘하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닮아야 된다는 건 결국 저를 닮으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준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기만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맨날 서연이가 아빠 닮았다고만 하시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응, 그래. 나는 그냥 좋아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도 서연이 엄마인데. 나는 한 번도 안 나와. 준호는 핸들을 잡은 채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나를 좋아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 악의는 없으실 거야. 알아. 근데 그래도 기분이 좀. 미안. 다음에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준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 말씀은 계속됐어요.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요. 서연이가 7살이 됐습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모여 시댁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서연이는 시어머님 옆에 앉아 제잘제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우리 서연이 대단하네.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 그렸어. 엄마, 아빠, 나. 시어머님은 웃으시며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똑똑해. 아빠 닮아서 그림도 잘 그리네. 저는 이제 익숙해진 말이라 그냥 넘어갔어요. 식사를 하던 중 시아버님이 서연이에게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크면 뭐 되고 싶어? 서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나는 의사 선생님 되고 싶어.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 오, 그래. 우리 손녀 꿈이 크네. 시아버님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어머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애기 머리는 엄마 닮는다는데 우리 손녀는 의사는 못 되겠네. 장난스러운 톤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식탁 위로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지? 시아버님은 어색하게 웃으셨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서연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반찬을 집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치? 머리 좋으려면 아빠 닮아야지.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웃어야 하나?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 앞에서 엄마를 깎아내린 거였어요. 저기, 어머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제 쪽을 보지도 않으시고 서연이한테 반찬을 집어주셨어요. 서연아,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해준 거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만 마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애기 머리는 엄마 닮는다는데 우리 손녀는 의사는 못 되겠네. 저는 머리가 나쁜 사람인가요? 제 아이도 저를 닮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택배, 반찬, 트렁크, 그리고 이제는 제 아이 앞에서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까 엄마 말씀. 너무하신 것 같아. 그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핸들을 잡은 채 말을 이었어요. 사실 나도 듣고 깜짝 놀랐어. 서연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데. 이제야 그렇게 생각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어? 준호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연이를 방에 눕히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나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말씀드렸어야 하는 게 한두 가지야? 택배도 반찬도 트렁크도 맨날 서연이 아빠 닮았다는 것도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다 참았어. 어머님이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니까. 정성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았다고. 알아. 내가 힘들었던 거. 근데 오늘은 진짜 아니야. 내 아이 앞에서 엄마를 깎아내리는 게 어떻게 농담이 될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오늘 엄마가 너무 가셨다고 생각해. 지금까지는 안 가셨어? 내 말은 안 들으시고 멋대로 트렁크에 물건 실어놓는 게 괜찮았어?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도 답답했어.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긴 했어. 근데 엄마 성격이 워낙 그러시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 받아들이는 게 편한 건 당신이지. 나는 아니었어. 알아. 이제 알아. 미안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 엄마 말씀은 진짜 아니었어. 나도 듣고 화났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더 이상은 안 돼. 저는 준호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짜로? 응. 이번엔 진짜야.
서연이 앞에서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애기 머리는 엄마 닮는다는데 우리 손녀는 의사는 못 되겠네. 그 말이 농담으로 들렸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하지만 저한테는 칼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간 거였죠. 언니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어요. 집안 살림을 도와야 했으니까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제 아이가 저를 닮으면 안 되는 건가요? 옆에서 준호가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호가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동안은 맨날 엄마 성격이 그래 조금만 참자였는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너무 가셨다고 말해줬어요.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엄마, 어제 하신 말씀 좀 그러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 내가 뭐라고 했는데? 서연이 머리 이야기요. 지은이 기분 나빴어요. 그게 뭐, 농담이잖아. 요즘 사람들은 농담도 못하냐? 농담이어도 서연이 앞에서 엄마 깎아내리는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시어머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며느리 깎아내렸어? 그냥 서연이가 아빠 닮았으면 좋겠다고 한 거지. 그 말이 지은이한테는 상처예요, 엄마. 에이,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어떡해. 다 손주 예뻐서 하는 소리인데.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해 못하시네. 그럴 줄 알았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바뀌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나야. 이번 주말에 무 캐는데 한 박스 보내줄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어머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응, 뭔데?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거 고맙긴 한데요. 저희가 원하지 않는 건 받지 않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미리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받을게요. 근데 일방적으로 보내시는 건 받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야,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정성껏 보내주는데. 어머님 정성은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다 못 먹고 버리게 돼요. 그게 더 죄송한 일 아닌가요? 그럼 버리지 말고 먹으면 되잖아.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걸 어머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하고 싶어요. 시어머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안 보내면 그만이지.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말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준호가 혼자 갔습니다. 엄마가 화나셨어. 며느리가 버릇없다고. 준호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나도 알아. 근데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지은이 말이 맞다고. 뭐라고 하셨어? 화내시긴 했는데 그래도 들으시긴 하셨어.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 일주일 뒤 또 택배가 왔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시어머님이었어요. 저는 택배를 받지 않고 반송 처리했습니다. 시어머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택배 반송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필요할 때 말씀드릴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말 준호와 서연이만 시댁에 갔어요.
저는 집에 남았습니다. 준호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가 너한테 화나셨어. 근데 반찬은 안 주시더라. 그래? 응. 대신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 서연이는 뭘 좋아하냐? 요즘 뭐 먹냐?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시댁을 갔어요. 저도 함께 갔지만 예전처럼 반찬을 챙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식사 후에 물어보셨어요. 지은아, 김치 좀 가져갈래? 아니요, 어머님. 저희 집에 아직 있어요. 그래? 그럼 됐고. 시어머님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어색했지만 그게 더 편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시어머님 앞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나 엄마 닮고 싶어. 저는 깜짝 놀라 서연이를 봤습니다. 시어머님도 놀란 표정이셨어요. 왜? 아빠 닮고 싶지 않아? 아빠도 좋은데 엄마가 더 예쁘고 착해서 엄마 닮고 싶어.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시어머님은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엄마 닮아도 좋지.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님과의 관계가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고 가끔은 불편한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싫다고 말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준호가 제 편이라는 것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서연이 한 말 멋있었지? 응, 깜짝 놀랐어. 우리 딸 엄마 닮아서 똑똑한가 봐.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과 같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주는 척하면서 통제하고 칭찬하는 척하면서 깎아내리는 것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